네, 연습 문제입니다. 자, 1단계 유명한 3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변은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요거 인수분해는 옛날에 보충 프린트로 네, 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데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는 허수예요, 허수. 근데 1은 실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이므로 양변을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 배웠던 복소수 심화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자, 1, 오메가 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결국에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랑 같고요. 오메가 4제곱은 1에다가 오메가 곱한 거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4제곱은 같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5제곱이랑 같을 거고요.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이런 식으로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3인 복소수인 거예요. 주기가 3인 복소수고 이 세 복소수를 더하면 얼마였죠? 0이라고 결과를 줬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2번 문제를 이제 풀 때 현명하게 푸는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죠? 102개죠. 왜냐면 1부터 101제곱까지 101개랑 이 숫자 1까지 합해서 총 102개예요. 자, 102개는 3개를 한 묶음으로 하면 몇 묶음이 나오죠? 그죠? 3의 배수죠. 자, 3의 배수인 걸 쉽게 찾는 방법. 각 자리 숫자의 합을 더해서 나온 그 숫자가 3의 배수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0 더하기 2는 3이니까 걔는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3의 배수죠. 뭐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어쨌든 102는 3의 배수니까 이 값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몇 번 더하냐면 102를 3으로 나눈 34번 더한 거랑 같겠죠. 근데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혹시 자, 복소 평면에서 옛날에 이제 복소 평면에서 어떤 복소수를 3번 제곱했더니 1이 됐다는 거는, 자, 복소수를 3번 얼마큼 제곱해서 3번 제곱해서 1이 되려면 각도를 몇 도 돌아야 되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3번 만에 360도를 돌려면 120도씩 가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메가는 어떤 놈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20도만큼 돌아요. 120도. 자, 요 반지름 1인 원 위에 있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120도인 요 점이 사실 오메가예요. 그리고 오메가를 한 번 더 제곱하면 240도. 여기가 240도 오메가 제곱. 한 번 더 제곱하면요 1이 됩니다. 1은 오메가 세제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복소수예요. 네, 그런 복소수라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요만큼은 60도 아니에요? 그죠? 60도, 90도, 여기 30도. 1대 루트 3대 2인데 2에 해당되는 비율이 지금 1이니까 1에 해당되는 거는 루트 2분의 1대 루트 3대 2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실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다.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사실 그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고 그냥 여기다가 근해 공식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혹시 궁금해할까봐 그냥 한 거고 몰라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3차 방정식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2번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주어져 있는 요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전개하다 보면 알파, 베타, 감마의 뭐 합, 알파, 베타, 감마의 곱,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요 3차 방정식을 3차식을 x라고 하고 fx라고 하고, 자, fx는 0의 근을 지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을 주면 우리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 인수정리 때문에 한 요 식은 인수분해니까 fx는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쓴 요 식은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 x에 아무 숫자 하나 대입해도 돼요. 여러분 뭘 대입하실래요? 딱 보니까 2를 대입하면 딱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f2, 2-알파, 2-베타, 2-감마이고, f2는 얼마냐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죠. 8 더하기 4 마이너스 6 더하기 9. 따라서 자 마이너스 2고요. 6이니까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도형 문제네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고 높이가 10cm인 이런 원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5cm고요. 여기가 10cm예요.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근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보다 각각 xcm만큼 x만큼 긴 컵의 부피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이 빨간색. 얘는 지금 뭐냐면 높이가 10 플러스 x고요. 반지름이 5 더하기 x인 그런 컵입니다. 자, 부피 6배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네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노란색 원기둥의 부피. 자, 원기둥의 부피 기억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네, 그럼 밑넓이가 25파이 곱하기 이제 높이가 10이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25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빨간색 원기둥의 부피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 더하기 x. 자, 요게 빨간색 그 새로 생긴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자, 근데 처음 컵의 부피의 6배래요. 즉 250파이, 이게 처음 컵의 부피의 6배를 하면 얘가 새로 생긴 컵의 부피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이 약분하면 결국에는 자, 250 곱하기 6이니까 1500. 자, 그리고 x 플러스 5의 제곱, x 플러스 10.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풀라는 문제죠. 네. 좀 계산이 지저분할 것 같지만 어쨌든 얘는 3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풀어보죠, 뭐. 자, 전개해보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에 쓸게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 그 다음에 x 플러스 10. 자, 전개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10x제곱, 20x제곱이죠. 그 다음에 100x, 25x, 125x. 그 다음에 25 곱하기 10, 250은 150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옆에 거 좀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자, x 세제곱 더하기 20x제곱 더하기 125x. 자, 1500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50은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야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A값 찾는 방법 좀 쉬운 방법 알려줬잖아요. 잘 보면 1250은 5의 배수죠. 그죠?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2차항의 계수와 1차항 계수가 모두 다 5의 배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상한 추제자가 아닌 이상 5가 보통 이 방정식의 근이 되거든요.
자, 본인을 믿고 조립제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5를 대입해보면요. 5, 25, 100, 225. 100이 아니고, 여기가, 큰일 날 뻔했네. 125죠? 그리고 125, 125, 250. 자, 250 곱하면, 자, 종이 쳤어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x-5에 x제곱 더하기 25x 더하기 250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일단 5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면 자, 잘 보시면 판별식 d를 한번 써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50. 자, 25의 제곱은 625인가요? 625. 자, 거기서 1000을 빼니까 음수죠, 음수. 얘는 허근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길이잖아요, 길이. 따라서 실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x의 값은 얼마냐면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식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식은. 이 문제 3번은. 근데 뭔가 좀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뭐냐면 개수가 일단 커요, 그죠? 개수가 크죠. 근데 경험상, 선생님도 경험상 보통 그 개수들이 다 5의 배수거나 3의 배수거나 그러면 5나 3으로 조립제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해봤는데 되네요, 신기하게. 그러지 않으면 좀 짜증나죠, 그 학생 입장에서는. 왜냐면 5가 안 되면 도대체 뭘 또 대입해야 되냐. 1250의 약수를 또 계산해서 대입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거랑 수학 실력이랑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계산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경험상 앞으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5로 많이 이렇게 조립제법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 3차 방정식 있고요.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고 했네요. 자, 일단 이 방정식을 살펴보니까 x에다가 왠지 1을 대입해 봤더니 1이 근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이렇게 1, 1, 1, 0,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자, 따라서 얘를 fx라고 하고요. 이 방정식을. 자, fx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1에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이 실근, 근 하나 나오죠? 얘는 허근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허근이 나올 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에 있었던 우리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k가 허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얼마냐면 k죠, k 그죠? 근데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k는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이 1개, 1로 하나 나오고 허근은 2개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k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3단계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고 자,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자, 여기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자,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요. 그쵸, 1분의 b니까 그냥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1분의 c니까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편 세근을 이렇게 줬는데 자, 역시 얘도 근과 계수 관계를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죠. 이용해 볼게요. 자,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자, 세근의 합이죠? 세근의 합을 계산하면 자, 알파, 베타, 감마로 통일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감마,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가 필요하죠. 이렇게. 결국에는 자, 위에 있는 요 A, B, C로 표현해 보면 C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이거는 세근의 합이 되고요. 자, 세근의 곱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거 3개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분의 1이죠. 세근의 곱. 그러면 결국 얘는 C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2개씩 짝지어서 곱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양 끝에 있는 거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역시 얘도 통분할게요. 어떻게 통분하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하시면 여기는 알파, 감마가 필요하고 가운데 항은 알파, 베타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베타, 감마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역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은 C의 제곱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래 근거와 계수와 관계를 또 이용해 주면 돼요.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세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죠. 즉 2가 되죠. 이 값이 2.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요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요 값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합은 1분의 3. 따라서 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 정리해보면 자, C제곱분의 1은 1이고요. C분의 마이너스 A는 2고요. 그리고 C제곱분의 B는 3이네요. 그러면 C제곱분의 1이 1이니까 결국 요 식을 여기 대입하면 B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B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C제곱은 1이죠, 일단. 그럼 C는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는 2니까 결국에 A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C의 부호와 반대라서 그걸 순서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C가 플러스 1일 때는 A는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는 플러스 2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근데 상관없이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 4, B제곱 9, C제곱 1. 그래서 A제곱 4, B제곱 9, C제곱 1이니까 합하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2번 이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헷갈리는 학생들은 팁인데요. 이 각각의 근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놓고요. 세 근의 합, 세 근의 곱, 그 다음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것의 합 이렇게 써주시고 식을 작성하셔도 돼요. 간혹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생각하고 그놈들을 합과 곱과 2개씩 짝지은 것의 합을 써주시고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